자, 3단계 우리 거래 가격의 산정인데요. 사실 얘는 주제가 되게 많은데 막상 말 문제로 나올 건 몇 개가 안 돼요. 말 문제보다 사실 중요한 건 각 케이스별로 계산 문제가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작년에 저희 시험을 봐도 앞에 5단계까지는 말 문제가 안 나오고 그냥 사례형으로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왔다고요. 여전히 그런 스타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볼 건데, 첫 번째로 저희 거래 가격을 보면요. 그럼 이제 3단계로 거래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데, 요 거래 가격, 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을 돈은 당연히 여러분 고정 대가랑 변동 대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이 변동 대가라는 건 내가 받을 돈이 당연히 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다 보면 변동할 수 있다고요.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무사 되셔서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한다고 하면 착수금 받고 나중에 내가 세액 줄여주는 금액의 10%를 받게 된다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당연히 요 변동 대가는 계약을 개시한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럼 변동 대가가 변동되면 요 거래 가격도 계약 개시 이후에 변동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기준에서 유일하게 개시 시점 이후에 변동이 가능한 게 바로 거래 가격이랑 변동 대가예요. 얘네는 변동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요것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거기 66페이지 교재 보시면 화살표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 박스에 거래 가격의 후속 변동에서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 의무의 배분대나 나와 있는데, 거래 가격은 개시 시점 이후에도 변동될 수 있구나. 요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변동 대가인데요. 변동 대가요. 이거 기준을 거기 교재 나와 있는 얘기를 조금 보시면 요렇게 있다고요. 변동 대가를 추정이 가능하면 거래 가격에 포함시키고, 거래 가격에 추정이 불가능하면 거래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른 말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요렇게 기준서를 해줘서 책을 쓴 분들이 있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요런 의견도 있어요. 요런 의견도. 실제로 이 바뀐 기준서는 거래 가격에 추정이 불가능해도 수익은 인식할 수 있어. 다만 인식할 수 있어. 추정에 제약 요건을 만족해야 돼. 요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첫 번째로 이 변동 대가에서 추정치의 제약을 볼 거예요. 어디 나와 있냐면 거기 변동 대가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보면 박스의 바로 밑에요. 박스의 바로 밑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변동 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에서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 가격에 포함한다. 요 얘기가 있다고요. 거기 보이시죠? 거기 묶은 다음에 뭐라고 쓰시면 추정치의 제약이라고 쓰시면 돼요. 추정치의 제약.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불확실성이 해소돼. 내가 지금 얼마 받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에서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라고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로 쉽게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중에 취소될 것 같으면 수익으로 인식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라는 말이, 나중에 취소될 것 같으면, 나중에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수익을 취소할 것 같으면 그럼 인식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뜻이냐면 A 경우, B 경우, C 경우가 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라는 소리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추정치의 제약이라서 나중에 취소될 것 같으면 수익 인식하지 말라는 소리라고요. 아주 쉽게.
그래서 이 추정치의 제약과 관련해서 기준서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내가 지금 포도주를 팔았어. 포도주를 팔았는데 이 포도주가 나중에 다음 연도에 컨테스트에 출품해서 포도주의 등급을 받게 되는데 A 등급을 받으면 추가로 100원을 받고 B 등급을 받으면 추가로 50원을 받고 C 등급을 받으면 20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D 등급을 받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데. 그럼 내가 내년에 컨테스트를 나가봐야 어떤 등급을 받을 줄 아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변동대가죠. 기준 사례 보면 얘는 받을 가능성이 없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하지만 요거 중에서 어떤 걸 받아야 될지 모르겠대. 이 경우에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변동대가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예요? 요 경우엔 요걸 변동대가로 인식해야 돼. 왜? 요거나 요거로 인식했으면 요거로 인식했는데 나중에 요거나 요거가 되면 수익을 취소시켜야 되죠. 요걸로 인식하면 수익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정치의 제약이라고 해서 나중에 수익을 취소할 것 같으면 잡지 말라는 소리라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요 경우에 뭘 잡아야 돼? 가장 낮은 금액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변동대가가 확실해지더라도 불확실성이 확실해지더라도 낮은 금액이 아니라 높은 금액이 나올 테니까 수익을 취소하지 않고 수익을 더 잡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책은 이렇게 놨어요. 추정이 불확실하더라도 변동대가에 포함시킬 수 있어. 다만 추정치의 제약 요건은 만족돼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것도 사실 맞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한번 쓸 것 같은데 여기다 추가로 변동대가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추정치의 제약을 만족한다면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요. 지금 약간 다시 우리 IFRS 특징이 여러 명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우리 회계사 세무사학원 4개가 있으면 실제로 요렇게 쓴 책도 있어요. 저처럼. 다른 책을 보면 야 아니야 이번 기준서는 추정이 불확실하더라도 수익을 인식할 수 있어. 다만 추정치의 제약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고 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변동대가의 추정이 불확실하더라도 불가능하더라도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단 추정치의 제약은 만족돼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요. 그 정도는 좀 써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그럼 추정치의 추정이 가능한 아우 여러분 죄송해요. 추정치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가 변동대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죠? 뭐였습니까? 기대값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변동대가로 인식할 수 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얘는 뭡니까? 10%의 확률로 100원을 받을 것 같아. 50%의 확률로 300원을 받을 것 같아. 40%의 확률로 500원을 받을 것 같아. 요 경우에 우리가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곱하고 더해서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네가 이 미션에 성공하면 내가 보상을 1000원 해줄 거야. 근데 네가 만약에 이 미션을 실패하면 아무것도 못 줘. 이렇게 가능성이 두 개인데 성공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래요. 요 경우엔 성공할 걸로 봐서 그냥 변동대가 1000원을 넣어준다고요. 요 소리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변동대가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더 받을 변동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그래서 기대값이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 밑에 걸 보셔야 되는데 각 보고기간 말마다 상황과 보고기간의 상황의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보고기간 말마다 추정 거래 가격을 새로 수정한다. 뭐야? 왜 이래? 이거 어딨어?
아, 제가 안 넣어놨군요. 뒤에서 보려고. 일단 거기다가 66페이지 가장 마지막 문단에 각 보고기간 말의 상황과 보고기간의 상황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보고기간 말마다 추정 거래 가격을 새로 수정한다. 거래 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 의무를 배분한다. 두 번째 읽은 말은 아직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첫 번째 읽은 말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아, 거래 가격은 변동 대가가 변동하면 매 보고기간 말마다 새로 수정해 줘야 되는구나. 요거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